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 사실 별로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성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0대 그리고 여성. 자, 당 지도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이도 좀 있고 경륜도 있고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요즘은 자치단체장도 한 번씩 들어옵니다만 이런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20대 대학생, 20대 중반의 여대생인 박성민 씨가 당 지도부에 들어온 것은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양딸격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왜 이 박성민 최고위원을 임명했겠습니까? 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한번 하려면 기타급도 엄청나게 내고 선거운동도에서 어렵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지명하는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죠. 대개는 최측근을 하거나 굉장한 유명인사 이런 걸 하는데 이낙연 대표는 다소 신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인지 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이 여성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 선거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도 않는 정당에서 젊은 여성을 불러다가 청년들의 의견도 대변하고 여성들의 의견도 대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양딸격인 박성민 최고위원, 나름대로 그동안 당 지도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성공작은 아닙니다. 좀 더 과격하게, 과감하게 민주당과 다른 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자기들 이득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촛불정신, 민주화 이런 이야기를 내세우지만 뒤로는 정의, 공정, 평등과는 완전히 딴판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갑질도 물론이지만 조국, 추미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상직, 윤미향. 자, 뒤로 호박씩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비판해야 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파격적으로 임명한 박성민 최고위원이 제대로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강제법 추진을 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추미애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는 이래저래 외통수, 그러니까 거의 동네북이 됐다, 왕따가 됐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기 멤버로 참여했던 지금 민변조차도 추미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니 추미애는 완전히 진보 좌파 진영으로부터 보수 우파 진영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만큼은 눈치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성민 최고위원이 추미애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뜻일까요? 아무튼 추미애는 이제 민주당도 통제 불능인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법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되어 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20대의 여성 최고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왜 60대죠 아마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 모릅니까?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두 다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미워서 즉흥적으로 낸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추미애가.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분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헌법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적인 발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미애법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예측에는 당론 법안 이런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밀어 못 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얼마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요. 지금 추미애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아마 완전히 뒤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박성민 최고위원 24세입니다. 최연소 최고위원입니다. 지난해 9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년들에게 군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더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과도한 추미애 음모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겁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그래야 본인의 존재 가치가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추미애 장관의 이 위헌적으로 보이는 이 비밀번호 강제 풀어라 뭐 이런 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추미애법 지금 추미애 방지법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이 비밀번호를 강제로 불게 하는 이 법입니다. 자, 추미애는 이제 대한변협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도 당했습니다. 이걸 두고 보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점을 잡힌 건지 아니면 윤석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끌고 가고 있는 건지. 분명한 것은 추미애가 당론 민주당과 의논해서 이런 말 꺼낸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미애는 지금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같은 사람이 20대 중반의 여성 최고위원이 추미애와 맞짱 뜨면 추미애급이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